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사계종단 전문 상담사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 17일 사계종단의 상담학계 관계자들이 한국심리학회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심리학회가 최근 종교상담계를 비전문 분야로 규정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사계종단 전문 상담사들은 종교상담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랜 기간 함께해왔다며 국회와 정부가 전문 상담사 자격에 대한 국가 자격증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지요. 원불교 상담학회장이신 원광대학교 임진은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7일 사계종단 상담학계 관계자들이 한국심리학회 건물 앞에 모였다고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17일 날 모였었는데요. 이 일은 지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건복지부하고 논의의 이제 주체가 필요한데 그 논의 주체로 전문 상담사 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학회가 약 30개 정도 모여 있는 그 협의체죠. 예. 그래서 이 상담 협의 논의의 주체로 그 참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상담계를 좀 이제 대표하는 의미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안에는 저희 원불교 상담학회 같은 종교 상담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 상담협은 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 상담자 법제화 과정에서 이것을 촉구하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그 전에 이렇게 마음건강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 논의의 주체로 이제 그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논의 주체가 되어 있던 한국심리학회 측에서는 상담협 내에 있는 종교상담이 비전문가들이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 종교 상담이나 또는 매체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비전문성 부분이 아니냐, 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표현을 하셨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야 하고 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과도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차원에서 17일 날 종교상담 대표자들이 좀 모였었고 한국심리학회 건물 앞에서 그런 시위 형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서운한 발언입니다. 우리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불교까지 포함해서 이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의 마땅한 역할이고 또 종교의 전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이 종교가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바탕해서 저희가 마음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상처받았던 마음도 회복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잘 기능하고 인격적으로도 잘 성숙하고 이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또 그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종교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일반 심리 상담과 우리 종교계의 심리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 왜냐하면 일반 심리 상담도 종류가 많고 또 종교계에서 저희 원불교 상담학회처럼 불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 쪽에서도 상담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고 또 접근 방법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관점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확하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심리상담은 심리학과 또 상담 이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상담 접근법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적인 어떤 효과를 내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종교에서의 심리상담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 종교마다 갖고 있는 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네. 진리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영성적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용어로는 성품이나 또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또 각 종교마다 그에 바탕한 철학이나 교리가 있고 이를 그렇죠. 통해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더 사람에게 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심리학이나 상담 이론 중에서도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은 다르잖아요. 예. 인간의 어떤 기능이 중요하다 하는 관점들이 다르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바탕에 대한 이해도 이론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종교는 앞에 말씀드린 그 어떤 본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원불교만의 심리 상담은 어떨까? 우리 원불교 상담 학회장으로서 원불교의 심리 상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원불교 상담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원불교의 진리관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간관 일월상의 진리죠. 이제 그것의 바탕에서 상담 접근법을 생각하고 또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중심인데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의 바탕에서 원불교의 어떤 인지 상담 그리고 정서 상담, 행동 상담, 은혜 상담 이렇게 네 가지 큰 축을 그 진리의 바탕에서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심리학이나 상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좋은 바탕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잘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의 그런 연구와 또 이론과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접목시켜서 원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진리에 바탕한 교법, 그 위에 심리학과 상담 이것을 같이 잘 활용해서 원불교 상담을 개발시키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불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두 가지가 이 감사 생활 그리고 이 마음 공부거든요. 이를 네, 통해서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인격을 수양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예, 이런 우리 원불교만의 교법과 가르침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이니만큼 누구나 와서 마음을 공부하고 또 마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불교가 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노력은 어디 한 기관이나 어떤 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원불교의 각 교당 그리고 교구 그리고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모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네.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원불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불교 상담학회 또는 원불교 상담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월 원리회를 통해서 익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저희가 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원리회를 통해서 이런 공부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고요. 네.
또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것을 더 연구로 축적될 수 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원불교 전국에 있는 그 교단과 기관, 우리 600여 교단과 기관이 다 마음 상담을 해주는 우리 교무님들이 계시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이 또 마음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량을 또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든든합니다. 예. 우리 또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네네.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또 책임도 있는데 정부, 지자체, 종교 이렇게 함께 또 협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예전에는 제가 이런 분위기를 사실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런 정보도 또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뉴스나 이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전해질 때 보면 아유 우리 사회에 참 이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잖아요. 네. 특히 요새 더 빈번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면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심리학회하고 약간의 좀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일 자체가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전 국민에게 지금 확대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그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설사 있다 해도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예산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고 사회적으로는 각 시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네, 예. 어디에서나 이렇게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 17일에 4개 종단의 상담가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전문 상담사 자격에 대한 국가 자격증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 상담사 단체 협의회, 즉 상단협 이것이 구성된 것도 앞으로는 그 상담사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식에서 그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년째 지금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제화라는 이제 그런 용어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사실 사회에는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마음 건강을 정말 잘 관리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수련을 받으신 분들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잘 구분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교육받고 또 정식으로 수련받고 지도받은 그렇게 해서 양성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명칭만 봐서는 자격증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교육 기간도 너무나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이 중요한 만큼 이분들의 마음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상담 영역에서도 법제화를 통해서
정해진 교육과 수련과 그 과정 절차를 잘 마친 분들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이게 잘 된다면 지금과 같이 뭐 어느 영역, 종교라든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비전문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실은 가질 필요 없을 만큼 딱 그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와 이제 그것이 법제화를 통해서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가장 좋은 일이죠. 네. 앞으로 우리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건강이 그렇게 챙겨지고 또 설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잘 관리되고 회복될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훨씬 발전하는 길이고 안정되는 길이잖아요. 네. 크게 보면.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전문 상담사 자격을 위한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네. 그 앞서서 그 30개 상담사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 협의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 전문 상담사 자격을 주는 데 있어서도 기준을 정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전문 상담사 단체 협의회가 전국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종교 상담에 대해서 한국심리학회가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용어예요. 예. 그런데 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많은 그 심리학 관련 또 그 학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분야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양성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씩 생각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생각들을 좀 모으고 함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축약하면 상담협이라고 하는 그분들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를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냐, 학사부터 할 것이냐, 대학원 졸업부터 할 것이냐, 뭐 어떤 또 수련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가장 좋은 양질의 수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잘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종교라고 해도 좀 이렇게 좀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상담이라고 해도 또 잘못 이렇게 그 접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 국민이 믿고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리 국가가 이렇게 또 챙기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원불교 상담학회장이신 임진은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